여기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모나코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는 1년 연봉으로만 무려 4,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역대 가장 잘생긴 F1 드라이버인데요. 뭐 이렇게 완벽한 놈이 다 있지? 그래 분명 취향이 다른 쪽일 거야 라고 위로해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친구까지 공개하며 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모나코에서 눈에 띄게 잘생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샤를 르클레르. 그의 어머니는 헤어 디자이너였고 아버지는 한때 F3 드라이버였지만 세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결국 꿈을 접고 가족을 선택했죠. 세월이 흘러 르클레르가 3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I was a kid, 3.5 years old. I didn't want to go to school that day. And I said my father I was ill, and he believed me. 그렇게 르클레르는 학교 대신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카트장을 찾게 되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카트들을 보자마자 르클레르는 순식간에 왕쾌를 선언했고 카트를 타고 싶다며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살짜리를 위한 카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But luckily for me, the owner had a karting made for his son when he was 3.5, so there was everything ready. 아버지의 친구이자 카트장의 주인 필리프 비앙키는 마침 아들 질 비앙키가 3살이었을 때 만들어둔 작은 카트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카트의 주인공 당시 11살이었던 질 비앙키는 어린 르클레르의 첫 번째 멘토이자 훗날 대부가 되어 그를 이끌었고 르클레르는 그의 곁에서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쉽지 않았습니다. 레이싱은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세계였고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르클레르는 수많은 카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2011년 그는 결국 레이싱을 잠시 그만두게 되는데요. 역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그렇게 르클레르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 한 인물이 나섰는데요. 바로 그의 멘토이자 대부였던 질 비앙키였습니다. 그는 니콜라스 토트에게 직접 찾아가 르클레르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My father didn't have enough to keep me going, but then luckily Jules Bianchi spoke to Nicolas Todd. And luckily, Nicolas Todd basically paid everything in my career. 다시 극적으로 트랙으로 돌아온 르클레르는 치열한 경쟁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도 있었지만 Max, what's happened? No, it's just unfair. What's happened with Max? Nothing, just an incident on the race. 동시에 웃음을 나누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피에르 가슬리와 앙투앙 위베르였죠. Actually, I've got a really good friend on the grid. We grew up together and we became super good friends. 이처럼 아버지와 대부 질 비앙키 그리고 꿈을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었기에 샤르 르클레르는 더욱 단단한 선수로 성장했고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Of motorsport gathered in Nice today for the funeral of F1 driver Jules Bianchi. 르클레르의 대부인 질 비앙키가 F1 경기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질의 꿈은 단 하나, 페라리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꾸준히 차세대 슈마우로 불리며 머지않아 곧 페라리에 합류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끝내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르클레르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장례식장에서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르클레르는 매년 그의 기일이 되면 추모글을 남기며 그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 비극적인 사고는 드라이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안정장치인 헤일로가 도입되게 됩니다. 헤일로는 조종석 위를 감싸는 티타늄 구조물로 12톤이 넘는 충격을 견딜 만큼 강력한 장치인데요. 하지만 처음 공개되었을 때 너무 못생겼다, F1의 미학을 해친다,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었는데요. 헤일로는 끝내 공식적으로 F1에 도입되었고 그렇게 F1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샤르 르클레르는 질 비앙키의 발자취를 따라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F2에서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르클레르 앞에 또 한 번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든든한 응원자였던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를 웃게 하고 싶었던 르클레르는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But I had lied to him 2 days before he passed away, and I told him
Listen, I signed my Formula One contract. 르클레르의 아버지는 끝내 그 사실을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웃게 하기 위해 했던 그 거짓말은 르클레르에게 오래도록 무거운 짐으로 남았는데요. My mum was pretty angry with me, telling me you shouldn't lie to your father. And that stayed in me for months. 그러나 동시에 그 거짓말은 르클레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르클레르는 아버지의 헬멧 색상을 본떠 새롭게 디자인한 헬멧을 쓰고 날개에는 아버지를 향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F2 경기에서 그는 역사상 최연소 F2 챔피언이 되는데 And the championship is Charles Leclerc. Charles Leclerc is the first champion of Formula 2's modern era in the helmet colours of his father. In such a difficult year, he has shown maturity at every stage.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짓말은 단 6개월 만에 현실이 되는데 Yo, get the speaker box loud, hitting that stuff till you hearing that sound. 르클레르는 2018년 자우버 알파 로메오 팀과 F1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F1 경기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페르난도 알론소의 차가 공중으로 솟구쳐 그대로 르클레르의 머리 위로 떨어진 순간이었죠. 그 순간 헤일로가 충격을 막아내며 르클레르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헤일로가 없었다면 차량과 그의 헬멧이 곧바로 충돌했을 상황이었죠. 그렇게 질 비앙키가 남긴 마지막 선물 헤일로는 그날 기적처럼 르클레르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르클레르는 흔들림 없는 주행으로 루키 시즌을 마무리했고 곧 엄청난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페라리 이적이었죠. The big news this week. Charles Leclerc will be joining Ferrari next season. Jules probably deserves this place more than I do, and I will try to honor him the way he deserves.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린 르클레르가 과연 페라리에 걸맞는 실력을 지녔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르클레르는 곧바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냈는데요. 그의 드라이빙 스타일은 그의 얼굴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마치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처럼 코너를 이쁘게 들어갔고 좌우 과격한 핸들링 없이 최대한 직선화 궤적을 유지했죠. 그렇게 그는 퀄리파잉의 귀재로 떠오르며 엄청난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이렇게 르클레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F1에는 여성 팬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치도록 잘생긴 외모. 그는 영화 속 왕자님보다 더 왕자님 같은 얼굴에 이름마저 왕실에서 지어준 듯한 샤를 르클레르였죠. 이에 팬들은 실제로 그를 모나코 왕자님으로 불렀고 게다가 취미는 피아노 연주였는데 그가 작곡한 곡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튠즈 글로벌 탑 10, 심지어 빌보드 클래식 부문 1위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잘생김과 매력, 그리고 실력과 노력까지 모든 걸 갖춘 그가 페라리 드라이버로 활약하니 팬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르클레르는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또 한 번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의 삶,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를 하루 앞둔 무대에서 절친 앙투앙 위베르가 충격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2015년 대부 질 비앙키를, 2017년에는 아버지를, 그리고 2019년엔 절친 앙투앙 위베르까지 불과 4년 사이 3명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시련은 그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던 그 순간 And Pierre telling me you need to win for Antoine Sunday, and I obviously wanted to do that too. 그때 르클레르는 앙투안을 위해 자신의 첫 우승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Charles Leclerc can now see the checkered flag, and for the first time ever, Charles Leclerc wins a Formula One Grand Prix. Charles Leclerc wins the Belgian Grand Prix. He did it for his friend. He achieved it for himself. First victory in F1. This one is for Antoine. It feels good, but yeah, difficult to enjoy on a weekend like this.
그렇게 그는 자신의 첫 F1 그랑프리 승리를 앙투안과 그의 어머니에게 바쳤고, 매년 벨기에 그랑프리가 열릴 때면 친구가 떠난 그 코너에 꽃을 두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F1 그랑프리 우승? 그게 뭐 대수야? 그냥 운전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F1은 오히려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자들만 견딜 수 있는 스포츠였죠. 예를 들어 F1은 목을 단련하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코너에서 최대 40에서 50kg의 힘이 목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두껍고 강해야 했죠. 여기에 일반 승용차 브레이크 대비 F1 자동차 브레이크는 10배의 힘이 필요할 정도로 빡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반응 속도는 200ms이고 최고 기록은 무려 40ms이었는데요. 이는 뱀의 공격을 피하는 고양이의 반사신경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레이스 중 차량 내부 온도는 무려 60도까지 치솟고 방화복을 입은 채로 2시간 가까이 버텨야 하니 한 번 레이스를 뛰면 4kg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Extreme heat inside the cockpit, so you lose so much water and lose up to 3.5-4 kilo water.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드라이버의 심박수는 평균 170에서 180 bpm을 유지했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2시간 만에 42km 풀코스를 완주한 킵초게의 심박수가 160에서 170 bpm 수준이었으니 F1 레이스가 어떤 강도로 진행됐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차량 속 드라이버는 그런데 샤를 르클레르는 단순한 F1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는 재능 있는 뮤지션이며 고급 브랜드의 모델이자 아이스크림 브랜드 렉을 창업한 CEO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철저한 시간 관리입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엄격히 관리했으며 The sleep for me is the number one priority. It's something super important, so on that I'm super strict.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하루를 시작했고, Cold bath. I start it and I end it, and that also wakes me up if I'm a bit tired in the morning. 심지어 그는 시간 관리를 위해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까지 했죠. I try to limit the time I spend on it, so I've got like the limit per day, 20 minutes or 25 minutes. 여기서 잠깐 하버드에서 인정한 시간관리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타임박스라는 시간관리 방법입니다. 라이프 시크릿 타임박스는 매일 아침 레전드 인물의 명언으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브레인덤프 섹션에 오늘 할 일들을 쏟아낸 뒤 그중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 타임 블록을 채우는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플래너입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제가 평생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대박입니다. 여기에 타임박스의 효율을 극대화해줄 라이프 시크릿 시그니처 타이머까지 더한다면 솔직히 이 조합 시간관리 끝판왕입니다. 수험생, 직장인, 사업가 그리고 시간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간관리를 잘하는 샤를 르클레르는 과연 얼마나 벌까요? 그의 연봉은 무려 3,400만 달러, 여기에 광고와 사업 수익까지 합치면 연간 수익은 4,500만 달러로 총 재산은 약 1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타고 다니는 차, 당연히 페라리 슈퍼카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었는데요. 차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는데 하늘에서는 페라리 팀 전용 제트기를 이용하고 바다에서는 무려 리바 요트를 직접 소유해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르클레르도 에어팟은 소중했죠. 하지만 손목에 있는 시계 하나로 에어팟 1,500개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페라리는 한때 F1의 상징이자 가장 성공적인 팀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홈서킷 이탈리아 몬자에서의 9년간의 부진은 더욱 뼈아팠는데요. 몬자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페라리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 붉은색 티모시들이 가득 메운 가장 특별한 무대였고 거의 종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벨기에에서 첫 우승으로 날개를 단 르클레르가 몬자의 스타팅 라인에 섰고 페라리의 영광을 되살려야 하는 바로 그 무대에서 온 이탈리아의 기대를 짊어진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Charles Leclerc has coped brilliantly. He won in Spa. He wins in Monza. Charles Leclerc is the winner of the 2019 Italian Grand Prix. You've done it.
이렇게 엄청난 미래가 보장돼 보였던 샤를 르클레르. 그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쌓아 올렸지만 끝내 세계 최고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페라리의 전략 실수와 낮은 차량 성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우승을 앞둔 순간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There's something strange with the engine. Okay, copy that. We are checking it. There's something strange with the engine. Oh no. I hope not. What's happening? 2021년 정말 간절했던 자신의 고향 모나코에서 우승할 기회조차 차량 문제로 놓칠 수밖에 없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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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arbox, guys. 정말 어이없는 건 1년 만에 또 한 번 전략 실수로 모나코에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Now, box now, box for hard. Stay out, stay out, stay out. 그렇게 모나코 드라이버의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르클레르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거리, 질 비앙키와 앙투앙 위베르가 달렸던 거리,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카트를 알려준 바로 그 거리, 모나코에서의 우승을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다시 모나코 그랑프리가 시작되는데 The great motor races begins in 5 lights time. And the Monaco Grand Prix is underway. Sulle sue strade, dove è nato nel 1997, dopo papà Hervé, scomparso 7 anni fa. Quell'ultima bugia, ho firmato per la Ferrari, non era ancora vero. Da Rascazzi in salita, a casa tua Charles, a casa tua Charles, a casa tua Charles, a casa tua Charles. Charles Leclerc vince il Gran Premio di Monaco! We won it! Finall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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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를 르클레르는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죠. 르클레르는 말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늘 꿈을 그리며 상상하고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실천해온 것에서 시작했다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아닐까요? I think clear vision is what helped me since a very, very young age. Every time I was getting to the track was very clear in setting my goals, realistic goals, and in where I wanted to be, which were small steps, but small steps always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think that definitely helped me in achieving small goals after small goals to get to the bigger goal, which was obviously to become a Formula 1 driver.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F1 드라이버 샤를 르클레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씨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Charles Leclerc, how would you describe your driving today? Perfect. Yeah, only getting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night, it's on sight. Ever touch my sleeve? Niggas a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 till I see the big man's on.